네, 시민상학과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정말 보기 싫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빠졌고 이만큼 더 빠져야 되나라는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오늘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 9시 30분 넘어서 이제 CPI가 나옵니다. 이 CPI가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좌우할지도 결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전략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바로 특이점 첫 번째 시장 점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점검 들어가시죠. 자, 코스피는 2.6%가 내려갔습니다. 2,410.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우리가 지지했던 라인이 모두가 뚫리면서 정말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좀 다양한 의심들과 실망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또 맨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장만 왜 이럴까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한 줄평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기 바닥이 보인다로 정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상식적인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중국보다 더 빠졌거든요. 그것도 최근 며칠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 보인다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 부근에서 항상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바닥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상향할지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단기 바닥이 보인다라고 정했습니다. 단기 바닥이 보인다.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고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오늘자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392 마지노선이다. 제가 또 오늘 또 역시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프랑스의 뭐예요? 마지노선에 뮤진 줄 알았어요. 네. 프랑스가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니까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 마지노선을 만드는 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마지노선을 오지 않고 우회해서 침범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무너졌는데 저는 이 마지노선 2390이라는 선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겠는데 왜 지금 그 부분을 내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노선은 2390선. 안 그래도 오늘 이 하방이 뚫린 우리 증시 어디까지 좀 밑에 라인을 봐야 되나 다양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오늘 장한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장 한 줄평을 정한 건 신용 매도가 곧 나오기 시작할 텐데 신용 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주춤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까지 매도가 좀 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DR 지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70대였던 게 어제는 60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60대 초반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50대까지 내려갈 텐데 만약에 하락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50대에 있던 적이 어느 때였냐라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18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 때와 코로나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장 많이 ADR이 빠졌던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DR이 50 전후가 됐을 때 그리고 신용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부터 시장의 바닥을 찍고 반등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의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줍줍할 때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자 한 줄평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세 분 모두 이제 바닥이 어딘지가 좀 포인트를 상당히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주 매니저님, 네. 마지노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2390선이죠. 네. 지금 하단에 그쪽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가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거래소 KRX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거 글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946포인트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 지점은 우리 코스피가 2008년 10월 27일 날 그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미국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나라 PBR이 0.78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0.82였거든요. 0.8이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스피가 2155 지점인데 요거는 2020년 9월 말 때, 이제 9월 말 때, 그때도 이제 미국하고 같이 전 세계 증시 같이 빠졌는데, 그때 보면은 PBR이 0.83, 우리 코스피 200은 0.8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좀 더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까지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2482를 기준해가지고 보니까 코스피가 PBR이 0.87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0.85. 근데 오늘은 2423까지 빠졌기 때문에 PBR이 다시 0.85 정도까지 빠졌겠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 코스피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그래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그 지점이 우리 코스피에서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제가 색깔 칠해볼게요. 요 지점이죠. 자, 왼쪽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완전히 거기서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바닥권에 해당되는 그런 지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요 지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거는 가장 최근이죠. 여기서도 제가 노란색 칠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와 같은 그 PBR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V자 형태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렇게 와 닿죠. 이해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417, 2420을 깨가 2417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 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 빠졌던 것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분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매섭게 공격했던 그 사람의 면면만 보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여러 가지 뭐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돈들이 우리나라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이제 미국 가서 투자하고 또 아니면 코인을 하시고 외국인들은 더군다나 이제 환차손까지 해서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나 겁먹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보고요. 자세한 얘기는 또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노선 2390에 대한 이야기, 근거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인현 매니저님도 아까 한 줄 평에서 단기 바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기 바닥이라고 하시면 아까 뭐 2390 여기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1일 이격이 95% 아래를 하회할 경우에는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미지를 보게 되면 왼쪽 편이 이제 95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일 이격이 95% 이탈 후 일주일 이후의 수익률이 요 노란색 기둥이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수익률이 바로 회색 기둥인데 일주일 후 수익률이 보통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40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680에서 9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오늘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종목들 상황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도주 위주로 과거 이제 주도주 위주로 수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종목 개수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과거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빨리 압축해서 지수가 반등할 때 누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지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지금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좀 과감하게 내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다양한 테마 하면서 시가총액 굉장히 낮은 종목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게 ETF입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무방,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반도체랑 바이오가 과거 주도주였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싹 사라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을 할 거 아니면 단기 바닥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차적으로 700포인트가 무너지면 1차적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670에서 650포인트까지 지난 저점이거든요. 650에서 670포인트 밴드선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을 그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레버리지를 비롯한 좀 지수 추종 ETF들도 한번 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하방 라인은 단기 바닥선, 뭐 이제 102년 매니저는 2,400 코스피 기준,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는 2,39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는 한 2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수치인데 이걸 대략 뭐 1%대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단기 바닥권에는 좀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우려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윤규 매니저님이 한 줄 평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 좀 포착이 됐습니까? 예, 오늘 조금씩 하반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반등이 나오다가 1시 네. 반 이후부터 다시 반등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보면은 많은 그런 신용 물량이 있는 종목들이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야금야금 이제 신용 반대 매매기보다는 신용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먼저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처럼 신용 반대 매매를 아침에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오후장에 매도하는 흐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정혜원 방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오후장에만 밀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러한 차트의 모습, 그러한 시장의 모습을 소개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장 두 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이 두 거래일 동안에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ADR 그 수치로 봤을 때 지금 60 한 초반대쯤 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조금 더 하락을 해서 50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부분에 매도세가 많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은 오후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후장에 버텨주면서 반등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수 차트로 봤을 때 아랫꼬리가 달리는 네. 일봉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가 달리는 그 시점이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 정권이 많이 정책을 펼쳤던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정권이 들어오니까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배척하는 인사들을 좀 약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약간 보수적인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약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것도 동결로 할 수 있게
받겠다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발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걸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1,400원이 넘어가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보지 못한 예. 건데 그때는 거의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냐? 근데 그것도 아니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는 종목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그건 반도체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 뭐 그런 것들인데 그쵸. 다 그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시가총액 상위다 보니까 그거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흐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흐름에서 인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약간 급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DR 지수가 50대 초반에 오고 그다음에 5장에 더 이상 그쵸. 무너지지 않고 아래꼬리가 달리는 예. 그 시점까지 한번 기다리신다면 그때가 우리가 시장에서 매수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아래꼬리가 달리는 시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바닥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선물은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장중에만 해도 한 1,500억 원을 외국인이 팔다가 네. 오늘 장 끝나고 2,400억 원어치를 매수로 돌렸다라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수치만 해도 거의 4천억 원을 단기간에 샀다는 건데 네. 이것도 좀 바닥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닥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하락시켰는데 지금 최근에 1, 2주 사이에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동안 매도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매도를 하고 오후에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매도할 자금의 총알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인의 그러한 우리의 나라의 지수를 장난치는 그러한 수급의 그런 부분들이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기관 쪽에서 조금 받쳐주는 그러한 물량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확인할 게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하단 라인을 그래도 매니저님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타이트하게 하단이 그래도 제일 단기 바닥이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건 저도 오늘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거기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총에서 12% 넘게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빠졌잖아요. 이게 코스피를 다 끌어내렸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14%대 지금까지 빠졌는데 코스피가 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지수에서 삼성전자를 차치하고 떼어대고 보면은 현재 지수는 한 2,650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 실망 매물들 그리고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삼성전자보다 개별 중소형주 종목들 훨씬 더 많이 빠졌음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계좌를 보시게 되면 체감을 하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0%씩 빠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죠. 일단 삼성전자를 이제 팔고 다른 종목, 삼성전자를 그쵸. 팔고 다른 종목을 안 판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팔고 중소형 종목들도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매수할 만한 대형주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기도가 어느 정도 버텼던 거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하락 종목 개수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 종목 개수가 거의 1,800 종목에서 2천 종목도 갑니다. 네, 예. 2,000 종목까지 거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만 빠져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 안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무너진 상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또 코스닥을 지탱해줬던 바이오. 사실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바이오는 여태까지 거의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바이오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신용잔고 매물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한번 그렇군요. 그 신용잔고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지난 11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신용잔고 그래프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11월 11일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보다 크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8월 5일 날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한번 신용장고가 털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용장고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까지 덜 털렸단 말이죠. 아직까지 신용장고가 덜 털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반대 매매가 아직까지 덜 나왔다는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 매매 신용장고 물량 이것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 코스닥은 670에서 680포인트 정도 되면 여지없이 반발 매수세는 들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제가 지금 트럼프 1기 때의 달러 인덱스랑 트럼프 1기 때의 원달러 환율 제가 PPT 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예. 지금 트럼프가 1기 때가 지난 2017년 1월 달이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기 시작될 때는 처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쭉 빠졌어요. 근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달러가 2년 동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그러네요. 되면 네.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근데 지금 또 트럼프가 중국에 고관세를 매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최근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집권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공화당이 집권할 그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빨리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날에 내년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2기가 집권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과거에는 1년 텀을 두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2025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한다면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어려운 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증시는 선 반영되면서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조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장세가 조금 2년 장기간 네.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님 전략까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렇게 단기적으로는 잠깐 반등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통계적으로 봐도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는 걸 보면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엑시트하는 전략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트럼프 집권 당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지금 것 또 같아요. 미국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법인세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 관세 부담 때문에 관세, 예. 하락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저는 우주항공이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할 바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투자 영역을 확장하신다면 우리 국내 투자도 병행하시면서 미국 주식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또는 미국 지수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하면서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시장이 상승할 때 내 계좌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도 회사에 건의를 해보고 싶은 거는 요새 좀 미국 투자가 수익률이 워낙 좋다 이렇게 하고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면상한가도 이제 좀 미국 주식을 같이 다뤄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또 이제 박병준 매니저님은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말 온도 차이가 심하죠. 네, 지금 저도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소형 원자력 관련주들을 그 이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예. 오클로라는 그 주식을 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서 네. 쏠쏠하게 재미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이제 그 환율 시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로 1,400원 넘었죠. 환율을 예. 가지고 제가 준비한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건데 일목균형표가 참 재밌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으로 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방향을 좀 알려주는 게 일목균형표에 좀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다음 달에 12월 달이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만약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 이제 혹자들은 1,450원 뚫는다고 하는데 거기를 뚫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랬던 라인에서 이제 다음 달에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요렇게 예전에 그 이제 2022년 고점 있지 않습니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 각도만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도 밑으로 강세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율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서학개미들이 그 미국 주식을 사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를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거기서 40조만 우리나라 와서 주식을 산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미국 주식을 사려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SMR 관련 뉴스케일 파워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 그 주식을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한 더블 올랐는데 그러면 거기서 100% 수익을 거두고 또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자기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서 먹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면 거기 환차익까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연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해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그런데 상황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미국 주식도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서 거기서 먹고 또 환차익도 거두고 님도 뽕 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빠져서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환율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상황이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불리한 여건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레 겁먹고 이제 환율이 약세를 보이니까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을 사려고 우리나라 돈을 빼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중국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 라인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 비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예전에 그러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27% 수준이었어요. 26.8%가 고점을 찍고 지금 얼마입니까? 19.7%에서 미국 의존도는 지금 18% 됩니다. 지금 조만간에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더 뚫을 수 있는 골든크로스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입뒤에 보면은요, 그 파란색인데 유럽 쪽에 지금 그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이제 중국에서 줄이는 대신에 그쪽으로 지금 아세안 국가 쪽으로 수출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남미나 중동 쪽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속 나온 언론 보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한테 중간재를 네. 팔지 못해서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은 지금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많이 빠졌죠. 화학주 빠졌죠. 철강 빠졌죠.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체 아닙니까?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이제 그렇지도 않은데 빠졌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그 환율이라는 게 그 결국 환율도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결국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 머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환율이 저폐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변곡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까 제가 그림 보였다시피 만약에 강세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또 당황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면 환차익도 있고 또 서학개미들은 우리나라 환율이 또 강세를 보이면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은 환차손을 입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대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우리가 그 안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안 좋은 면 봤을 때는 희망적인 내용도 그렇죠. 많습니다. 네. 또 들린 이야기 뭐 상법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면, 근데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하는 이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은데요. 그럼 조금 우리가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균 매니저님, 원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가 내일로 하루 당겨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좀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하루 좀 당겨서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나 증환펀드가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좀 걸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예, 저는 걸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오늘 시장 대비 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좀 강했던 종목,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시장에 반등 나오게 되면 꼭 사야 될 종목으로 섹터를 정해놓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기관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연기금이 수익이 좋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오늘 하락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해주게 되면 시총도 좀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오. 그런 것들이 연기금이 지금 사주고 있는 부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연기금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뭔가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매도세에 밀려서 크게 드러나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크게 매도를 하고 다른 것들을 좀 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기관이 같이 코스닥에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금토라든지 투신 보험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아직은 자금이 좀 풍족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 앞당겨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의 수급에 좀 약간 훈풍을 약간은 불어들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도 우리 자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타이밍이지 맞아요. 않을까. 지금 조금 오른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네.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정부가 좀 나서서 지금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조금 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면서 또 밸류업 같은 거 어필 한 번씩 해주면은 그렇죠. 또 외국인 수급도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부에서 유동성 자금, 뭐 증환펀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내일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이벤트 CPI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우선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경계 그리고 희망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는 무난하게 일단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CPI가 잘 나온다 하면은 조금 희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CPI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CPI가 못 나올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변한 게 달러가 강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9월달 50bp 인하를 냈고 그리고 11월달에 25bp 인하를 냈는데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중국 쪽에 고관세를 부과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도 보편적인 기본관세 10%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쵸.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부각될 텐데 지금 CPI가 높게 나온다면 기준금리는 거의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랐고 미국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아니면 아예 계속해서 동결 분위기로 이어진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보다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하락하죠. 네. 미국이 오르면 올라도 하락하는데 떨어지게 되면 더 하락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로 법인세 인하잖아요. 맞아요.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부족할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아마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채 가격이 빠진단 말이죠.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비례 상황이니까 빠진단 말이죠. 향후에도 빠질 거를 생각한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사들였는데 그럴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를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패드인데 패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을 찍어가지고 또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그쵸. 그 과정에서 또 한번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트럼프랑 연관지어서 기사가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또 높게 나온다면 조금 타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PI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 점검 한번 해봤고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을 펼쳐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서 진짜 그 전략, 실질적인 전략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넘어가 주시죠. 네, 추락하는 주가에는 날개가 있다. 많은 종목들이 날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날개가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보고 싶은데 오늘 마침 뭐 장 끝나고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좀 원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JYP가 시장 마감하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확실히 좀 컨센보다는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터도 여기서 좀 믿을 만한 섹터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남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자, 매니저님도 OX 통해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부터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많이 약해졌거든요. 이거 지금 끝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럴 때 좀 담아가야 되는 전략으로 봐야 될지 OX 통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물이다 생각하시면은 X를 들어주시고요. 담아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박병주 매니저님은 중립, 그리고 백인엽 매니저, 강윤균 매니저 모두 매수입니다. 자, 중립부터 이야기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섹터마다 다르다가 혹시 답입니까,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관련주들은 섹터마다 다르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 말이 돼가지고 지금 막상 당선이 되니까 거기서 또 불이 붙은 섹터가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실행이 되는 것은 이제 그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가령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앞으로 그 이제 원전 관련해서 3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키워 나가겠다. 그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그거를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쪽은 이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김정은하고 또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야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죠. 그분 성향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다음날 안 한다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미국의 국익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대통령 대규에서 그런 이벤트성으로 말할 발언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뻥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종식시키려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이미 그 김정은하고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어떤 이렇게 군사 협정을 맺었겠죠. 예.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생각지 않고 마음대로 됐다. 그러면 과연 될까요? 그런 부분은 네. 미국의 어떤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왔단 말이죠. 그쵸.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또 들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팀에서 세종이나 아니면 율촌 큰 거다나 태평양이나 그런 법무 그 법인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파견 근무를 갔다. 그래서 엊그저께 관련 조그만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그것은 이제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뭡니까 개각에 일부 특별한 어떤 신설을 마련해가지고 뭐 수장고가 장관 같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와 하는 그런 사업들 우주 항공 그것은 결국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방책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가 좀 분간을 해서 할 필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분간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간 좀 이제 섹터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규 매니저님은 이렇게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이 할인된 종목들 담아가야 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좀 많이 할인돼서 담아가야 될 섹터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쪽에서는 조선하고 원자력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조선 같고요. 원전, 예.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쪽이다, 이제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는 자동차와 엔터 쪽을 본다. 그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예. 그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을 좀 제가 좀 탑픽으로 뽑고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 셰일가스를 시추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만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제 하에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조선소의 수준이 우리나라나 중국, 특히 중국에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LNG 선박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걸 시추한 다음에 나르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지금 조선사라고 하면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두 국가가 있죠.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네. 그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한테 수주를 하질 않을 거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지금 그 조선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 셰일가스라든지 LNG 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엔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엔터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 원래 엔터의 1년 농사는 거의 3분기, 4분기에 결정된다라고. 지금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들어올수록 콘서트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행사도 또 많이 있는 만큼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로제도 지금 앨범을 내서 크게 그쵸. 흥행하고 있지만 블랙핑크가 좀 있으면 컴백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BTS의 진도 솔로로 그쵸. 컴백한다라고 하고 있고 JYP 쪽에서 보면 스트레이 키즈라는 미국에서 앨범을 낼 때마다 항상 100만 장 이상씩 밀리언셀러를 하고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올해 8월 달에 JYP와 그 난항 끝에 그 재계약을 전원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 4분기에 있는데 이번 연말에 호주에서 한 4만 명 정도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에서
큰 월드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한번 그렇게 콘서트를 한번 하게 되면 네. 매출이 최소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벌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되게 된다면 계속 올 수 있겠고 그리고 트와이스도 도쿄를 시작해서 월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아티스트 이벤트 모멘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티스트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여기서 탑픽 종목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으로 그렇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엔터주 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실적이 25년도 1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망을 해서 좀 땡겨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그리고 원전,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엔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섹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재건, 트럼프 트레이딩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그 두 섹터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오늘 JYP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맞아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엔터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워낙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SM이랑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맞아요. Y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적자였죠. 근데 YG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트레저랑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투어가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블랙핑크 완전체가 본격적으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모멘텀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확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실적이 많이 꺾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 쪽 시장이 안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무비자 정책도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엔터 관련 기업들이 아티스트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예. DOU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랑 손을 잡고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엔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할 때 DOU를 끼고 이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중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엔터 쪽은 뭐 내년에 실적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네.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엔터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엔터를 좀 강조해주고 있는 강현균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이어서 자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느 섹터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가장 번째는 주목한 거 원자력 하나만 관련 네 부탁드릴게요. 원자력 관련주하고 그다음 일론 우주항공인데 자 원자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도 다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보다 더 증액해줬거든요.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그렇죠. 실장으로 임명을 했었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우주 항공인데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드라파죠. 드라파는 고등교육교육인데 거기서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주 항공 거기 부분은 방산까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밀고 드라파에서 밀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민간이 또 스페이스를 통해서 우주 항공을 끌어가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을 5월 27일 날 세웠는데 요거는 그 여야가 상관없이 합의해서 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원자력 관련주와 우주항공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또 우주항공 관련주를 그렇군요. 또 확실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우주항공,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확실한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푸트 대결까지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매니저별로 시장 우리가 지금 이럴 때마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담아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엑시트 전략 좀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이제 번호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번호는 이제 02-2000번입니다. 예, 4919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2034 유료 문자
의료 문자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시는 부분들 모두 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다 피드백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